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변호사입니다. 우리 상표법 입문 강의 2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 때는 이제 법조문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요. 2회 때는 판례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특허법 강의를 하게 되면 맨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체계를 배우게 되고요. 나중에는 또 이제 2차 시험 보실 때 민사소송법에서 또 더 자세한 내용을 배우시게 됩니다. 판례라든지 재판 관할 이런 것들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크게 우리가 변리사가 주로 하는 게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거 보시기에 이제 왼쪽에 있는 거 우리가 특허심판원, 특허청 하에 있는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래결정 불복 심판이라든지 무효 심판, 취소 심판 이런 것들은 이제 변리사가 단독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나는 게 심결입니다. 우리가 법원에서는 판결이 나고 심판원에서는 이제 심결이 나는데, 심결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복을 할 때 특허법원에 그거에 대해서 불복하는 심결을 취소하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대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일종의 3번을 받기 때문에 3심제도가 반영이 된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시는 민사소송이라든지 형사소송, 특히 이제 상표법 침해라든지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침해소송, 손해배상소송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법원,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3심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변리사가 실제로 하는 일은 이제 이쪽 파트에서 하게 됩니다. 왼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이나 침해 소송도 이제 할 수 있는 날이 이제 오겠죠, 언젠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대법원 밑에 이렇게 줄이 거져 있죠, 이 부분이. 자, 요거에 대해서는 요 대법원에서 하는 거를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법률만 판단을 하고요. 실제 증거를 내거나 그럴 수는 없고, 특허법원이나 이렇게 지방법원에서 어떤 증거 자료를 내고 이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다투는 거는 이제 사실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밑에를 사실심이라고 하고요. 대법원 위에를 법률심이라고 좀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결문이라든지 판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판례의 대부분 95% 이상은 다 대법원 판결에서 시험에서 나오게 됩니다. 특허법원이나 지방법원 이런 거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법원 판례가 중요하다. 어쨌든 요런 절차를 거쳐서 심판, 그다음에 소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요거는 또 심판 및 소송에서도 다시 한번 하게 될 거고요. 더 자세한 용어라든지 그런 것들도 따로 또 하시게 될 겁니다. 또 상표법에서도 제가 이제 쉽게 설명드린다고 했으니까 언급드릴 거고, 나중에 또 특허법을 배우시게 되거나 그러면 민법에서도 들으실 수도 있고요. 이제 또 자세하게 또 들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심판이나 소송이 있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판례가 막 쏟아져 나오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한 판례나 심결문을 찾고 싶을 땐 사이트도 있지만 그 사이트는 바로 뒤에 알려드릴 건데, 이런 번호를 알아야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요게 연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심결문 같은 경우에는 원이나 당이라는 한글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분류 번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 같은 경우 특히 특허 쪽이나 상표 쪽하고 관련된 것들은 여기에 허 또는 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 제 교재 상표법, 윤별 상표법 교재를 보시더라도 민법도 마찬가지고요. 200 후 그런 것들 다 이런 식으로 표시된 걸 많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대법원 판례는 다나 그다음에 후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판례들이 있게 되면 우리 아까 대법원 판례가 주로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우린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더 깊이 공부하시거나 그런 것들은 변리사가 되고 나셔서 나중에 대학원을 가시든 따로 연구를 하시든 그런 거는 나중 문제고요. 우린 시험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 2차 시험은 논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판례의 중요한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2차에서는 특히 상표법에서는 그 판례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좀 꼼꼼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2차 시험 논술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법원 판례가 주로 거의 99% 나오고요. 그다음에 특허법원 판결이나 그다음에 특허 심판원의 심결 이런 자료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저도 많이 드려요. 드리는 이유가 따로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대법원 판례가 여러 개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 중에 대법관들이 중요한 사안이 있거나 그러면 9명이나 11명이 모여서 다수 판결을 합니다.
뭐 거의 뭐 다수 의견을 내서 서로 어떻게 판단하는, 그래서 전원합의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판례, 전원합의체라는 표현이 붙은 판례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1차든 2차든. 못해도 뭐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못해도 3년 내에는 꼭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판례는 특허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뭐 그렇죠? 아니면 고등법원이나 그래서, 그러면 특허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나온 판례가 대법원에 갔는데 잘못됐네, 불복한 게 맞으니까 인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인용한 게 맞다, 어떤 너네가 주장한 게 맞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용을 하면 이걸 파기합니다. 다시 판단을 해봐라. 그게 파기완송인데 요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례 중에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오거나 파기완송됐다는 내용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구나, 한 번 나와도 또 나올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 판례 중에 기각, 밑에서 판단한 걸 이제 올라왔는데 뭐 밑에서 판단한 게 잘 됐는데 뭘 또 해? 기각은 이제 패소입니다. 패소. 뭐 문제 없으니까 그냥 각하, 뭐 기각, 뭐 이런 것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다 나중에 또 할 겁니다. 나중에 또 미리 들으시면 또 아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인정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중요한 내용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판례들도 나오고요. 어쨌든 대법원 판례는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요 두 가지가 전원합의체, 파기완송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특허법원도 판례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온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많이 알려진 판례라든지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것들은 뭐 많이 봐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심결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강의 때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이런 개념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민법을 공부하셔도 대법원 판례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판례를 보시면 좀 이따가 이제 판결문 같은 걸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1차에서는 객관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례 요지만 아시면 됩니다. 물론 공부하실 때는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져서 이게 판례가 왜 나왔는지를 하셔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만 보시면 돼요. 그게 지문에 나오니까. 근데 이제 2차에서는 이제 논술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관계라든지 요지는 기본이고, 사실관계라든지 그리고 이 판결이 왜 나왔는지 근거, 이런 것들을 거의 암기할 수준이 돼야 됩니다. 중요한 판례들, 아까 말한 전원합의체 판례라든지 파기완송된 것들 시험에 나오니까요. 2차 시험에 거의 꼭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1차 기본 강의 할 때 이런 것들을 제가 맛배기로 다 보여드릴 겁니다. 1차 공부만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객관식 중문. 그러나 나중에 2차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드릴 겁니다. 우리는 2차까지 통과해야 별리다가 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 쉽게 찾는 방법이, 우리가 인터넷에서 종합법률정보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관리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아까 말한 우리 판례 번호가 있죠? 이 부분 보이시죠? 요거를 넣으면 판례가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뭐 985, 58이라는 판결을 검색했더니 여기 보시면 판시사항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법조문이라든지 쟁점, 요점, 그 다음에 판결 요지, 요게 이제 1차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라고 했죠? 이 판결에 가장 핵심되는 걸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여러 가지 이유, 사실관계가 어떻고 이런데, 1차에서는 판결 요지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1차 공부할 때부터 2차를 생각해서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를 찾아보시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보셔야 되고요. 나중에 시간을 어떻게든 내셔서 1차 때에도 2차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하반기 정도에 또는 뭐 내년 초에 쟁점 판례라든지 판례만 모아서 하는 강의를 꼭 합니다. 물론 1차 때도 기본 강의 때도 하는데, 그런 자료들을 꼼꼼하게 자꾸 읽어주셔야 됩니다. 판례 요지만, 판결 요지만 보지 마시고요. 사실관계라든지 그런 근거를 자꾸 많이 읽어보셔야지 용어도 익숙해지고 2차까지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료를 나눠드리거나 그럴 때 기본 강의 때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판례를 일부러 찾아보시지 마시고요. 다 자료 나눠드리는 게 있는데 그걸 보기도 벅찹니다. 그럼 뭐 여유가 되면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자, 판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판례 판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회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3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